어떤 책은 읽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되는 순간부터 감춰져야 하는 글자들이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숨을 가쁘게 만드는 장부가 있다. 중전의 사적 장부는 그런 책이었다. 내명부 깊숙한 곳에 보관되던 그 장부에는 궁의 공식 기록에 오르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고 말해질 수 없는 시선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지 물품 출납의 기록이 아니었다. 인맥의 지도였고 충성의 온도였으며 때로는 두려움의 목록이었다. 그런 장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감찰부가 야간 열람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장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적었다. 감찰부 관리, 내명부 장부 열람 후 반환. 그러나 내명부의 기록은 달랐다. 장부 열람 요청 시점에 이미 부재.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혹은 둘 다 진실이 돼 서로 다른 시간을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날 밤의 기록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감찰부의 밤. 누군가는 그날 밤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누군가는 기억하되 말하지 않기로 했으며 누군가는 말하되 다르게 말했다. 그 침묵의 무게를 따라가 보려 한다. 장부는 얇았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으로 겉표지엔 아무 문양도 없었고 제목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저것이 단순한 물품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명부 제조상궁의 증언이 남아있다. 중전께서는 그 책을 친히 쓰셨습니다. 비단 한 필이 어디로 갔는지, 은밀히 내린 하사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공식 기록에 오를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전은 매달 초하루 그 장부를 펼쳤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지난달의 흐름을 정리했다. 누가 누구와 가까워졌는지, 어느 후궁이 어떤 물품을 요청했는지, 내관 중 누가 지나치게 자주 특정 처소를 드나들었는지, 그것은 궁에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중전의 시선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었고 그 시선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장부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 장부를 두려워했다. 후궁 중 한 명은 사적 편지에 이렇게 썼다. 중전의 장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어떤 맥락으로 적혔을지 알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장부는 권력의 형태를 띠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기록된다는 것, 관찰된다는 것, 기억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감찰부가 열람하기 직전 중전은 마지막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아니, 남기다가 멈췄다. 먹물이 번진 자국이 있었고 붓을 댔다가 거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엇을 쓰려다 쓰지 않은 것일까? 혹은 쓴 뒤 지운 것일까? 그 빈칸이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감찰부 관리 한 명이 내명부에 들어왔다. 공식 기록에는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례 점검이라는 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명부는 원래 감찰부의 관할이 아니었다. 중전의 영역은 왕실의 사적 공간이었고 감찰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감찰부는 들어왔다. 감찰부 관리의 증언이 승정원에 남아있다. 내명부 제조상궁의 요청으로 장부를 열람했습니다. 물품 출납 내역 확인이 목적이었고 열람 후 즉시 반환했습니다. 그 이상의 일은 없었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는 진술이었다. 그러나 내명부 상궁의 기록은 달랐다. 감찰부 관리가 장부를 요청했을 때 장부는 이미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중전께서 어디 두셨는지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날 밤 중전께서는 후원에 계셨고 감찰부 관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두 증언은 완전히 달랐다. 감찰부는 열람했다고 했고 내명부는 열람할 수 없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말했을 수도 있었다. 기억은 때로 감정에 따라 다르게 새겨진다. 두려움 속에서 본 밤과 의무감 속에서 지나간 밤은 같은 시간이어도 다르게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었다. 중전의 측근 나인이 남긴 사적 메모였다. 그날 밤 중전께서는 오래 우셨습니다. 후원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촛불을 끄지 않으셨고 새벽까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밤, 중전은 울고 있었다. 장부가 사라진 다음 날, 내명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 문화는 제 시간에 이루어졌고 상궁들의 움직임은 여느 때처럼 정확했다. 그러나 복도의 공기는 달랐다. 제조상궁은 그날 아침 내내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아침 인사 후 즉시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지시를 내렸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상궁마마, 무슨 일이라도. 제조상궁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을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것 같았다. 내명부 안에서는 소문이 돌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문이 돌 수 없도록 누군가 막고 있었다. 상궁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고 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침묵의 합의였다.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고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후궁들의 반응도 미묘했다. 한 후궁은 그날 오후 중전께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문 앞에서 오래 머뭇거렸다. 들어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다른 후궁은 평소보다 일찍 문안을 왔고 평소보다 짧게 인사를 마쳤다. 말은 적었지만 시선은 길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확인하지 않으려는 듯한 복잡한 눈빛이었다. 장부는 단지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명부 안의 균형이었고 중전과 후궁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었으며 충성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관계의 무게였다. 그 책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었다. 혹은 누군가 일부러 깨뜨렸다는 뜻이었다. 제조상궁은 그날 저녁 중전의 처소 밖에서 오래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결국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대답이 없었지만 그대로 들어갔다. 중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장부가 놓여있던 자리를 보고 있었다. 제조상궁이 조용히 물었다. 마마, 장부는? 중전이 고개를 저었다. 찾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제조상궁은 알 수 없었다. 찾을 수 없다는 뜻인지,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혹은 이미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제조상궁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깊이 절을 하고 물러났다. 복도로 나온 제조상궁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도 창백했다. 장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감찰부에서 사람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야간이 아니었다. 대낮이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관리가 내명부 정문 앞에 섰다. 제조상궁이 나가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감찰부 관리의 대답은 짧았다. 지난 열람건에 대한 후속 확인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제조상궁은 즉시 알아챘다. 열람했다는 전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압박. 제조상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장부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람 요청 당시 이미 부재했다는 뜻입니다. 감찰부 관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날 밤 보고가 없었습니까? 제조상궁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한단 말인가? 중전의 사적 장부가 분실되었다고 승정원에 공식 기록을 남긴단 말인가? 그것은 중전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내명부 전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감찰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혹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감찰부 관리가 다시 물었다. 내명부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제조상궁입니다.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다. 제조상궁은 고개를 숙였다. 중전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찰부 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공기는 무거웠다. 내명부 안에서는 술렁임이 시작되었다. 제조상궁이 물러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자리에 누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졌다. 제조상궁은 20년 넘게 중전을 모셔온 사람이었다. 중전이 세자빈이었을 때부터 곁에 있었고 중전이 왕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내명부의 모든 사람들이 제조상궁을 통해 중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명부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어느 상궁이 조용히 물었다. 상궁마마, 정말 물러나시는 겁니까? 제조상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있든 없든 중전을 모시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투에는 체념이 있었다. 중전과 감찰부 사이의 긴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감찰부는 왕명을 받들어 궁 안팎을 감찰했지만 그 권한이 내명부까지 미치는지는 애매한 영역이었다. 중전은 내명부의 주인이었고 내명부는 왕실의 사적 공간이었다. 감찰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감찰부는 때때로 경계를 넘었다. 왕명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전 내명부의 물품 출납에 문제가 있다는 감찰부의 보고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 중전은 그 보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승정원 회의에서 중전에 서면 답변이 낭독되었고 감찰부의 주장은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그 이후로 감찰부와 내명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서로의 영역을 경계했다. 장부는 그 금 위에 놓여 있었다. 중전이 직접 관리하는 사적 기록, 감찰부가 볼 수 없는 영역. 그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균열이었고 오래된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왕은 알고 있었다. 중전의 장부에 대해, 장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그러나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었다. 왕이 감찰부를 불러 문의한 흔적도 중전에게 직접 물어본 기록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장부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날 왕과 중전이 후원을 함께 거닐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날 저녁 왕이 중전에게 남긴 말 한마디. 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았다. 누구를 적이라 한 것인가? 감찰부인가, 후궁들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혹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인가? 중전의 측근 나인이 기록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전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 먼저 발걸음을 돌리셨고 중전께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왕의 말은 충고였을까, 경고였을까? 아니면 단지 걱정이었을까?
왕은 중전을 보호하려 한 것일 수도 있었다. 장부를 둘러싼 긴장이 중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미리 조언을 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했다. 왕은 장부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수 있었다. 중전이 사적으로 인맥을 관리하고 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왕이 못마땅하게 본 것일 수도 있었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만 주시하라는 뜻일 수도 있었다. 왕과 중전 사이의 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식 행사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고 문안 인사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후원 산책 이후 중전은 왕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저녁 문안을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왕이 중전의 처소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누가 먼저 거리를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궁 안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후궁이 사적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요즘 중전의 얼굴에서 예전의 단단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깨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의 침묵은 중전을 고립시켰다. 장부가 사라진 일에 대해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전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왕은 보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추궁하지도 않았다. 다만 거리를 두었다. 그 거리 안에서 중전은 혼자였다. 세 개의 기록이 있었다. 승정원 일기, 내명부 일지, 후궁의 사적 메모. 같은 밤을 기록했지만 세 기록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적었다. 감찰부 관리, 내명부 중전 처소 장부 열람. 물품 출납 내역 확인 후 반환. 특이사항 없음. 짧고 명확하고 감정이 없는 문장이었다. 열람했다. 반환했다. 특이사항 없음. 공식 기록은 그렇게 사건을 닫았다. 내명부 일지는 달랐다. 감찰부 열람 요청 접수. 장부 소재 확인 불가. 중전 후원 행차 중으로 확인 보류. 감찰부 관리 대기 없이 복귀. 이 기록에는 열람이 없었다. 장부는 애초에 제자리에 없었고 감찰부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다. 내명부 일지는 승정원 일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후궁의 사적 메모는 또 달랐다. 한 후궁이 그날 밤 자신의 처소에서 몰래 적어둔 기록이 있었다. 밤 깊은 시각 중전 처소 쪽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촛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전께서 눈이 많이 부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감찰부도 장부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중전의 긴 밤과 눈물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새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다. 승정원 일기 열람 완료, 문제 없음. 내명부 일지 열람 불가, 장부 부재. 후궁 메모 중전의 눈물, 긴 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다만 그 진실들이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감정에서 나온 것뿐이었다. 감찰부 관리는 열람했다고 기억했다. 그에게 그날 밤은 단순한 업무였고 장부를 펼쳐보고 반환한 것이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었다.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찾던 것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찾을 것이 없었다는 뜻이었을까? 내명부 상궁은 열람 불가를 기록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은 혼란이었고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의 위기였다. 감찰부가 기다리지 않고 돌아간 것은 상궁에게 안도일 수도 불안일 수도 있었다. 일단 넘어갔지만 다시 올 것이라는 예감. 후궁은 촛불과 눈물을 기록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은 중전의 고립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밤이었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전이 혼자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사실은 하나였지만 기억은 셋이었다. 장부가 언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감찰부가 오기 전인가? 감찰부가 열람한 후인가? 아니면 그 사이 어느 순간인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충돌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의무감과 슬픔이 서로 다른 진실을 만들어냈다. 기록은 사실을 담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감정만 남긴다. 그날 밤의 기록들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다만 누군가 두려워했고,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침묵했다는 것만 선명하게 남았다. 장부가 사라진 방은 조용했다. 중전의 처소 깊숙한 곳, 평소에는 상궁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장부는 그곳에 작은 서안 위에 놓여 있었다. 아니, 놓여 있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했다. 사라진 후 누군가 그 방을 살폈다. 공식 조사는 아니었다. 기록에 남지도 않았다. 다만 제조상궁이 혼자 들어가 한참을 그 안에 머물렀다는 것만 측근 라인이 알고 있었다. 제조상궁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서안 위에는 먹물 자국이 있었다. 작은 얼룩이었다. 붓을 씻다가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급히 무언가를 적다가 번진 것 같기도 했다. 평소 중전은 붓을 다룰 때 한 방울의 먹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20년 넘게 중전을 모신 제조상궁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먹물 자국은 실수가 아니었다. 서두름의 흔적이었다. 무언가 급하게 결정해야 했고 무언가 빠르게 처리해야 했던 그 순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다. 서안 옆 촛대에는 촛농이 평소보다 많이 흘러내려 있었다. 촛불이 오래 켜져 있었다는 뜻이었다. 보통 중전은 해시밤 9시 11시 전에는 촛불을 끄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날 밤 촛불은 새벽까지 타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 오래 들여다본 것일까? 장부를 읽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적었을까? 혹은 적다가 지우고 지우다가 멈추고 멈춘 채로 앉아 있었을까? 방 안에는 다른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물건이 뒤집어진 흔적도 격렬한 움직임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먹물 자국과 촛농만이 그날 밤 무언가 일어났음을 말해줄 뿐이었다. 제조상궁은 그 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다. 무엇을 생각한 것일까? 장부가 어디로 갔는지 추측했을까? 아니면 추측하지 않기로 결심했을까? 나중에 측근 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궁마마 방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조상궁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공기만 달랐다. 누군가 무언가를 결단한 후 남겨지는 그런 공기, 무거움과 가벼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정적. 먹물 자국은 며칠 후 닦여졌다. 누가 닦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가 깨끗해진 후 중전이 다시 그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궁 안의 사람들이 알았다. 장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중전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침 문안을 받고 낮에는 후궁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다만 서안 위에는 더 이상 장부가 놓이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없었다. 장부는 누가 없앤 것일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나름의 감정적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해석, 중전이 스스로 없앴다. 이 해석에서 중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다. 장부는 권력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약점이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 그 안에 드러난 관계들은 언제든 중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감찰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중전은 알았을 것이다. 장부를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중전은 오래 고민했을 것이다. 장부를 태워버릴 것인가? 어딘가 깊이 숨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가? 결국 중전은 선택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기록을 없애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수년간 쌓아온 관찰과 조심스럽게 관리해온 관계의 지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어였다. 이 해석에서 중전의 눈물은 포기의 눈물이었다. 권력을 내려놓는 슬픔, 스스로를 지우는 고통. 두 번째 해석 내명부가 중전을 보호하기 위해 없앴다. 이 해석에서 장부를 없앤 것은 제조상궁이거나 측근 라인이었다. 중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 중전을 지키기 위해 감찰부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내명부는 알았다. 장부가 감찰부 손에 들어가는 순간 중전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장부에 적힌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없었다. 사적 인맥 관리가 당파 형성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은밀한 하사가 뇌물수수로 왜곡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결단했다. 중전이 알기 전에 장부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충성이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충성. 제조상궁이 그날 밤 이후 유난히 조용했던 것도, 감찰부와의 충돌에서 홀로 버텼던 것도 어쩌면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었다. 이 해석에서 중전의 눈물은 배신의 눈물이 아니었다. 알게 된 순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 고마움과 미안함과 무력함이 뒤섞인 눈물. 세 번째 해석 감찰부가 이미 가져갔다. 이 해석에서 장부는 감찰부 관리의 손에 들어갔다. 야간 열람 당시 장부를 반환했다는 기록은 거짓이었다. 감찰부는 장부를 가져갔고 내명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장부의 존재 자체가 공식 기록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적 장부를 분실했다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감찰부가 가져갔다고 어떻게 항의할 것인가? 그것은 중전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명부는 침묵했다. 감찰부도 침묵했다. 둘 다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 해석에서 장부는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다른 곳에 있을 뿐. 감찰부의 어딘가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거나 이미 왕에게 올라갔거나 혹은 더 높은 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었다. 이 해석에서 중전의 눈물은 무력함의 눈물이었다. 빼앗겼지만 되찾을 수 없는 것.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권력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눈물. 세 가지 해석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어느 해석에서도 장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중전이 스스로 없앴든 내명부가 보호하기 위해 없앴든 감찰부가 가져갔든 결과는 같았다. 장부는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진실은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궁에서는 진실보다 해석이 중요했다. 누가 무엇을 믿느냐가 권력의 흐름을 바꿨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관계의 지도를 그렸다. 장부가 사라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조각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권력이었던 곳.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를 지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살아남는 곳. 장부가 사라진 밤 이후 궁은 조용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중전이 무엇을 쓰려 했는지 혹은 쓰다가 지웠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비워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빈칸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적히지 않은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침묵으로 남겨진 것. 때로는 그것이 가장 깊은 진실이다. 조선의 궁에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승정원일기, 조선왕 조실록, 각종 등록과 의궤. 그 방대한 기록들 사이에는 무수한 빈칸이 있다. 기록되지 않은 감정, 적히지 않은 두려움, 침묵으로 전해진 충성. 우리는 그 빈칸을 읽으려 한다. 적힌 것이 아니라 적히지 않은 것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려 한다. 중전의 장부가 사라진 밤도 그런 빈칸 중 하나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만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순간. 궁중비사 인생극장은 그런 빈칸들을 따라간다. 기록의 틈새에서 감정의 흐름을 읽고 침묵의 무게를 느끼며 한 시대의 인간을 만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